네, 굿타임 오후의 매거진 심층기획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방학 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좀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방학은 뭐 아이들에게 모자란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 병을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린이들의 코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예. 코 막히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막혀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예. 항상 자주 막히는 머리까지 막 지근지근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 학습 능력에도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네, 아이들은 감기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방치하면은 대부분이 축농증으로 또 많이 발전을 하고, 근데 엄마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학업 성장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주 방학이 적기입니다, 치료에. 근데 최근에 지난달에 그 동양의학 그 대회에서 이 코막힘하고 관련된 그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알레르기, 비염 등 그 코막힘으로 고생하는 어린이 51%가 저성장이었고요. 70% 어린이는 평균 소득이 5%권 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코막힘으로 병원을 찾은 200명의 어린이 중에 102명은 신장이 10cm나 15cm 이상 작았고요. 이를 어린이는 축농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코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가 막히면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거든요. 어린이들 성장 호르몬은 대체적으로 이제 10시부터 2시가 제일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때 이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코가 막혀서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키 크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요. 코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은 뇌산소가 많이 부족해지죠.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 피로 물질이 잘 빠지지 않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기억력이 약해지고 또 머리가 나빠지고요. 또 집중이 안 되고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코가 나쁜 애들이 대개 학교 성적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코가 건강해야 집중력도 높아지고 네. 학습 능률도 향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 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축농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축농증의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축농증은 그 코 주위에 있는 그 얼굴뼈로 감싸져 있는 그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요. 예. 이거에 이제 고름이 꽉 차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답답하죠. 또 두통도 생길 수가 있죠. 또 이런 아이들은 코를 이렇게 자꾸만 삼키게 됩니다. 콧물을. 그래서 코 속에 물혹도 생길 수가 있죠. 아이고, 예. 네. 자, 그렇다면 좀 일반적인 코감기와 또 비염, 축농증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코감기하고 이제 감기는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코감기는 주된 증상이 콧물 재채기, 그러면 코막힘, 그리고 동시에 그 눈 주위가 좀 따갑고 가렵고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근데 감기는 그냥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또 콧물이 열흘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비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는 전염성이 있는 반면에 이제 비염은 전염성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코감기를 장시간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축농증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린이 비염 환자 중 80% 이상이 이런 그 축농증으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염일 때는 콧물이 맑아요. 근데 축농증은 누런 콧물이 나온다는 게 좀 특징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 네.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축농증 하면은 이거 굉장히 고치기 힘들고 만성 질환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치료 방법이 있겠죠? 치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보통 한 달 이상 약물 치료를 하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급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가 이제 치료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재발입니다. 그래서 이 재발이나 급성을 방치하면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이 좋습니다. 근데 축농증의 경우에 보통 청소년의 경우에 만 15세 이상, 예.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기에는 좀 둬뒀다가 나중에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요즘 수술 방법이 보통 이제 코에만 마취해서 예. 부분적으로 마취하면은 한 2시간 정도면 수술할 수 있거든요. 크게 입원하는 기간도 필요 네네. 없고, 그래서 수술이 좋은데요. 그런 어떤 축농증 치료를 요즘엔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도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죠. 축농증 있는 어린이의 절반 정도는 코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알레르기는 바이컴 검사라고 해서 파장이로 하는데 알레르기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건데 한 2, 3분 이내에 알레르기 물질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바이컴을 이용해서 알레르기 물질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축농증 검사를 하게 되죠. 축농증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열 진단이라고 해서 열로 코 주위에 염증을 갈아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체열 검사를 해가지고 염증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네브라이저를 이용해서 아로마 치료를 하는 건데요. 아로마는 주로 이제 유카립투스라든지 페퍼민트, 파인 요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증류수에 혼합을 해가지고 네브라이저로 코 속에 하는 거거든요. 침 맞는 것도 이제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통기를 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어린이들은 침 맞기가 조금 아프니까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럴 때는 레이저 침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저를 투입해서 침 맞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그런 치료를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어린아이까지 저렇게 치료받는 걸 보셨는데, 예.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코막힘, 혹시 뭐 콧물 같은 경우는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예. 크면서 다들 그래, 이렇게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더 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평소 좀 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쉬우면서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10잔 이상 물 섭취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되게 네. 따뜻한 차 같은 거 좋습니다. 모가차, 유자차, 생강차 드시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감기를 제때 치료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 부비동 입구가 길고 좁아요. 근데 아이들은 넓고 그 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부비동까지 빨리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비염 알레르기나 이런 축농증이 있을 때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또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네.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겨울철에는 공기가 많이 건조해지는데 집에서 가습을 습기 한 50%나 60% 정도 가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안 온도는 한 22도에서 24도 정도, 그 정도가 코 건강에 제일 좋은 온도하고 습도이거든요. 코 알레르기나 축농증 있는 애들이 평소에 그 생리식염수 세척을 하면 좋은데요. 생리식염수는 약국에서 구해가지고 집에서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생리식염수로 뿌려주면서 세척을 하면은 코 점막도 빨리 가라앉게 되고요. 코 점막이 가라앉음으로 해서 이제 코 통기가 잘 되니까 숨쉬기가 편해져서 코막힘을 해소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가정요법으로 영지라든지요, 영지버섯, 또 대추를 좀 넉넉히 넣고요, 감초 조금 넣고 데려가지고 차처럼 마시면 코 알레르기라든지 축농증, 코막힘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코 점막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정에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 따라서 코 네. 건강이 좀 좌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치료할 때 부모님들이 꼭 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네. 어머니들이 한두 번 약 먹고 좋아지면 병원을 안 찾으신다는 찾으시죠. 겁니다. 근데 네. 그 드러난 증상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콧물을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코 뒤까지 콧물을 다 말려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호비류라 그러는데 그게 완전히 말라야지만 괜찮은데 이걸 마르지가 않으면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병원에 예. 꾸준하게 다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코 질환도 좀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네. 된다. 그다음에 만성적이다 이런 것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내 아이가 원래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하고 이 코가 막혀서 안 하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요. 이 좀만 치료를 잘 하시면 학습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오늘 들으신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심층기획까지 김현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서울의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시 35분 가리키고 있네요.